주소지대로 배송을 했는데 네. 그 집에 사시는 분이 이사를 가신 거예요. 아. 이사를 가셨는데 전화를 드려도 전화를 안 받으세요. 소고기였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어이구. 상했어요. 상했겠죠. 예예. 그러니까 그 돈은 제가 다 물어내야 직접 예. 배달 노동자분께서 배상을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피땀, 피눈물이 아닌 땀과 눈물만 있어야지 피가 더 이상은 섞이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시민 우대 방송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의 MC 황현입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사회 현안과 이슈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3월 15일 월요일 천만의 말씀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택배 노동자가 또 숨졌습니다. 쿠팡에서 심야 배송을 담당하던 택배 노동자 48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물류센터에서 택배 관련 업무를 해오던 20대 남성이 퇴근 뒤 집에서 숨졌습니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가 올해만 16명이나 되지만 아직 노동 환경은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친 50대 여성 일용직 근로자가 회사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저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반가운 손님으로 이 택배 기사님을 꼽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에서도 제가 배를 누를 때보다 이 택배 기사님이 배를 누르셨을 때 이제 아내가 더 빨리 뛰어나가거든요. 예, 택배 온다고 하면 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택배 정말 빠르게까지 합니다. 이 배송까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시대가 됐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고객들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배송기사의 업무 과다로 이어진다는 문제제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쉴 새 없이 거리를 달리는 배송 현장의 이야기 오늘 한번 직접 들어보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정진영 씨 그리고 양용호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송 모두 두 분 모두 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올라온 택배기사 양영호라고 합니다. 오늘 생방송을 위해서 전주에서 올라오셨나요? 예, 전주에서. 아이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2년째 심야 배송 담당 맡아서 배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다양한 이야기 한번 오늘 나눠볼 텐데요. 자,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 실시간으로 저에게 의견 전해 주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TBS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댓글 통해서도 현재 참여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 TBS FM 채널 통해서 이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면요. 최근 그 새벽 배송 업무를 담당하던 배송기사님께서 사망하는 일이 또 발생을 했죠. 이전에도 택배업계에서 이 비슷한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두 분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뭐 저희들한테도 항상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일 겪을 때마다 진짜 뭐 옆에 사람이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진짜 참 무거운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 같다. 예. 뭐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정진영님은 어떠십니까? 뭐 마찬가지 마음이고요. 너무 안타깝고 저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화도 좀 많이 나거든요. 그게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예. 아니 이게 배송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에 대한 지적이 사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게 사실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현장의 노동환경 개선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하고 이 행정적인 부분이나 회사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은 전혀 무시한 채 본인들 생각대로 운영하는 운영 방식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현장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오로지 수익만 쫓기 때문에 기업은 오로지 수익만 쫓고 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현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 택배 노동자 현실이고요. 네네. 항상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내도 뭔가 개선이 될 때는 항상 이유가 있고 네. 뭔가 다른 것을 더 요구를 해서 개선이 될 때 이유가 있다는 말은 뭐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뭐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 당신 그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그렇죠. 하면은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 네네. 저희는 당장 이렇게 해줄 게 없어요. 저희는
우리는 이미 힘든데. 그렇죠. 이미 힘든데. 우리가 더 해줄 게 없는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 행정하고 현장은 정말 다르고 특히 지금 뭐 이제 과학적으로도 많이 발전이 해서 지금은 이제 뭐 시스템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자동화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발전이 돼갖고 뭐 이제 AI 기술도 접목이 그렇죠. 되고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런 AI들이 이제 그 고객이 뭘 시킬지까지 어떤 거를 주문하실지까지 이제 예측을 해서 그거를 창고에 쌓아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시스템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이 데이터로만 봐요. 이 사람들이 오늘 몇 집을 했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했고 숫자로 예, 판단을 그렇죠. 해버리는 거군요. 우리가 예를 들면 눈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노동 강도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속도가 저하될 텐데 많은 집에 배달을 못 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회사에서는 그리고 그 IT 그 물량을 짜주는 그 자동화 기기는 그런 거 일절 신경을 안 쓰고 네네. 항상 같은 수치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날에도 저희는 같은 물량을 울며 겨자 먹기로 퇴근 시간을 늦추서라도 그렇게 해서 배송을 진행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그 10년 전에 택배를 하실 때와 지금이 사실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거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실제 뭐 새벽 배송부터 해가지고 많은 업무량으로 좀 고통을 받고 계신데 10년 전과 수입에 큰 차이가 없다고요? 예. 예.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수입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네. 수익 구조상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항상 이론은 이렇습니다. 많은 좁은 구역에 많은 물량이 오기 때문에 네. 너네들이 많이 돌아다닐 상황을 덜 돌아다녀도 되니까 비용 지출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운임을 삭감하겠다. 이런 이유. 또 한 가지는 업체들이 너무 난립을 하다 보니까 네네. 서로 간에 경쟁이 붙어서 단가가 점점 내려갔다는 이유. 경쟁이 심해서. 예. 그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장에서.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배달도 늘어나니까 그냥 한 곳에서 그냥 다 배달을 하는 거라 그렇죠. 편해지지 않는 거, 그렇죠. 편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을 하는 거군요. 네. 예. 10개를 날르면 3집을 가느냐 10집을 가느냐가 저희가 비용이 더 나가고 덜 나가는 거는 차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10개를 날 때 10집이 아니고 3집만 가도 되니까 네네. 너네는 돈 덜 받아도 돼. 이게 기초적인 본 그 이론이죠. 네. 결국에는 노동 강도는 점점 심해지는데 이게 뭐 회사 측에서 말하는 논리상은 그냥 뭐 이동 간격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그것도 한 번에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렇죠. 같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진영님께서? 저는 지금 쿠팡에서 6년째 이제 배송 업무를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네네네. 지금 제가 처음에 16년도 입사했을 때는 제가 하루에 이제 70집에서 80집 정도 배송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지금은 제가 뭐 일주일 전만 해도 이제 200집 배송을 했어요. 200집을 배송했어요. 와. 근데 제가 이제 업무 강도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네네네. 저희 임금은 그때 비해서 제가 이제 주간에 했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야간으로 업무가 바뀌면서 네네. 야간 수당이 붙은 거 이외에는 사실 임금은 지금 6년째 동결인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회사에서 가장 말하는 첫 번째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밀집도가 좋아졌으니 아니 근데 제가 네네. 읽기로는 집에 한 집 배달하는 것으로 이제 임금이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저희는 월급제고요. 월급제입니까? 네, 저희는 월급 회사에 고용돼 갖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월급제이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배송량이 늘어나도 너네가 섹터가 줄었으니 그러니까 이게 잘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장의 목소리가 아니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저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집이 늘어나면 뭐 본인이 일의 강도가 본인들이 늘려서 그렇게 많은 집에 배달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임금이었군요. 달에 얼마 저 뭐 이런 같은 식으로. 경우는 임금이고요. 네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노동조합 대표로서 회사의 요구를 임금 요구를 하면은 네. 회사 입장은 우리는 애초에 너희한테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을 올려줘야 될 이유가 없다. 하는 게 이제 회사 목소리거든요. 네네네. 근데 업무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배 가장 늘었는데 3배 이상이 늘었는데 네. 월급은 동결이고 추가적으로 계속 추가적인 업무가 계속 생기는 상황인데 저희 처우 개선이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 몇 개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9250님께서 C사는 주식상장에서 떼돈 보는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우리 기사님의 피눈물은 좀 외면하는 것 같네요. 네, 나빠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지금부터 님께서
택배 기사님들 안타까운 소식만 들려와서 속상합니다라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사님들도 좀 알아주셔야 될 게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해하고 있다는 거, 그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힘든 일도 많으실 텐데 이런 메시지로 좀 기분이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요즘까지 뭐 정말 깜짝 놀라는 게 밤에 이렇게 저도 일 끝내고 가끔 운동하려고 계단으로 이렇게 공동주택을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 앞에 밤 10시가 넘은 상황에서 택배들이 이렇게 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밤 10시가 넘어서도 배달이 된다는 건데 이게 물량이 많아서 늦은 시간까지 미뤄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간에 배달이 돼서 그런 겁니까? 첫 번째로 물량이 많아진 것도 있을 거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원래 주간에서만 하던 그런 배송이라는 업무를 이제 야간에도 하는 걸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저희 쿠팡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그래서 야간조, 주간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네. 야간에만 배송하는 그런 직책들이 있고 저도 뭐 거기 포함돼서 2년째 야간에만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만 배달하는 곳이 또 따로 있고 또 이게 분리가 되어 있군요. 네네. 근데 개인적으로 도저히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너무 좀 심하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니까 개인적으로 배달이 안 되면 다음 날 배달해도 사실 되는 거잖아요. 다음 날 배달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뭐냐면 미루면 안 됩니까? 예. 이제 아까 쿠팡이 말씀하실 때는 네네네. 뭐 이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고 특수고용 노동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이런 것도 붙어요. 무조건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네네. 이런 계약 조건들도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건을 말 그대로 너무 많아서 조금 뒤로 미루고 싶어도 네. 강요를 합니다. 오늘 안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 회사에서는 CS 지표라는 걸로 관리를 하거든요. 네네네. 이 CS는 서비스 지표입니다. 근데 고객님이 오늘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서 다음 날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는 고객분들이 계시면 좋은데 안 됩니다 하면 갖다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통화를 할 시간에 차라리 갖다 드리는 게 나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오늘 배달 안 되면 왜 오늘 배달 안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손님들도 있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요즘 뭐 신선식품 새벽 배송부터 해서 뭐 총알 배송 뭐 이런 서비스까지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심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데 심야 배송을 하면 이게 또 근무 스케줄이 어떻게 되고 뭐 배달 물량이나 이런 것 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근무 스케줄은 저희는 뭐 그러니까 직원이니까 쿠팡의 직군의 직원들이라서 일단은 법적 테두리인 주 52시간 넘기지는 않고 있고요. 네네. 주 5일제로 일하고 있고 9시 그러니까 21시 30분 출근해서 7시 30분 퇴근 이게 이제 정규 출퇴근 시간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잡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차량을 따로 뭐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차량을 빨리 잡기 위해서 1시간 내지는 2시간까지 일찍 출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7시 30분까지 배송을 마무리한 다음에 돌아가서 내 차가 아니니까 정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갖고 온 반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보통 30분 이상 딜레이 되게 퇴근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게 낮과 밤이 바뀌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네. 저도 사실 그 개그 옛날에 이제 공개 개그 프로그램 할 때 아이디어 회의하면 막 새벽 4시 5시까지 하고 막 그래서 정말 그 습관을 고치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 그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껴졌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좀 많이 그런 것도 느끼실 것 같아요. 몸에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으십니까? 혹시? 사실 제가 2년째 야간 근무를 하면서 저는 지금 이제 30살이거든요. 조금 어린 나이에 그 쿠팡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30살이고 제가 근데 아직까지는 몸에 어떤 큰 무리가 왔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못 느끼고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좀 크게 생겼고 식도 그러니까 역류를 좀 많이 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보다도 이제 수면 장애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길게 자야 4시간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거든요. 그래 아무래도 밤에 야식 드실 거 아닙니까? 일하시고 좀 힘드시면 그게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에 정말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 그 택배하시는 분 연령대도 좀 궁금해요. 어떠신가요? 그 굉장히 좀 젊은 편에 속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92년생이시죠? 예. 보통 3, 40대가 가장 많고요. 네. 뭐 50대, 60대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분들은 항상 직업병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병이 있습니까?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가 직업병입니다. 아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좀 무거운 거 드시고 이렇게 움직이시고 그러시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일들을 하시면 그 직업병이 관절염,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가 직업병인데 뭐 저희는 아시다시피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1022님께서 정말 궁금합니다. 기사분들이 월 200만 원 벌기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무리하게 되나요? 아니 본인의 건강에 맞춰서 일할 수는 없나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제 배달하는 양에 따라서 임금을 받으실 줄 알았는데 월급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200만 원에 맞춰서 일하면 되지 않느냐?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네네. 그게 저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임금이 동결이고 이런 근무 조건이니 우리는 딱 우리 할 만큼 하자. 좀 그렇죠. 오버액션해서 예. 내 몸을 호사시키지 말자로 얘기는 쟤는 하고 다니는데 네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비정규직으로 2년까지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정규직이 되거나 아니면 집에 가거나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정규직 분들은 200만 원을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네. 내가 이제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참는 그렇군요. 거예요. 네. 와 이거는 몰랐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더 높은 경력을 쌓기 위해서 내 시간을 더 투자를 해서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죠.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군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택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두 분과 현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문자를 좀 계속해서 몇 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6067님께서 사업 업주들한테 직접 배달시켜보고 싶네요라고. 예,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찬성입니다. 두 분도 찬성하시는군요. 네, 예.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그렇다면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예, 한번 꼭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하나 나무 네구르님께서 캐나다 사는 친구가 진짜 한국, 대한민국 택배 같은 거 없다고 너무 부럽다고 하는데 저희는 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저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 또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 이 의견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시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죠. 어떠십니까? 이런 말씀들 때문에 제가 택배업을 하는 거고요. 아.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네네. 지금 요즘 들어서 이제 택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일을 조금씩 이해해 주시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현장에서 뭔가를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네. 그 전에 비해서는 약간씩 미미하지만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조금씩 발전해 가고 예, 있군요. 이 국민적 관심이 잠깐의 그냥 이벤트로 끝나버리면 저희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네요. 이 국민적 관심을 좀 더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 네네. 어차피 저희도 배송은 계속 가고 있는 거니까. 예. 양효님 어떠세요? 이렇게 일 하시다 보면은 정말 일하면서 이건 진짜 너무 힘들었다. 나 이건 좀 너무 안 좋은 일이었다.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제가 물건을 주소지대로 배송을 했어요. 네네. 물건을 몇 동 몇 호 해가지고 주소지대로 배송을 하고 몇 번지에서 주소지대로 배송을 했는데 네. 그 집에 사시는 분이 이사를 가신 거예요. 이사를 가셨는데 전화를 드려도 전화를 안 받으세요. 요새는 전화가 옛날처럼 뭐 010 몇 번에 몇 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네네네. 안심번호를 지정해 놓으면 0503 몇 번에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안심번호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번호가 확인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번호로 전화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번호를 업체에서 등록을 잘못했어요. 그 다른 분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집에다 배송을 해드렸는데 소고기였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어이구. 상했어요. 상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 돈은 제가 다 직접 예. 배달 노동자분께서 예. 배상을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사측에서는 이런 거 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나요? 없습니다. 다 개인 책임이에요. 모든 책임은 다 개인한테 다 밀어놨어요. 그렇군요. 예. 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정진웅님께서는? 저희는 그러니까 택배랑 조금 달라요. 쿠팡은 어쨌든 저희는 네.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직고용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네. 변상 같은 거는 사실 저희가 할 일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 쿠팡이라고 하면은 이 서비스 모든 이제 사람들이 서비스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저희는 네네. 반품도 무료를 해드리고 음. 아무 조건 없이 뭐 결함이 없더라도 저희는 반품을 하거든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문 앞에 놔두면 알아서 뭐 그렇게 그렇죠.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죠. 그렇죠. 저도 근데, 경험해봐서 압니다. 근데 반품이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분명히 썼는데 예를 들면은 특히 이제 뭐 명절 후에 명절 전에 이제 뭐 제기나 이런 차례상들이 많이 배송이 나가는데 네네. 명절 딱 끝나면 그런 거 반품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명절에 딱 쓰시고 무료 반품이니까 다시 환불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제일 제가 충격적이었던 거는 여름에 이제 저희가 한 달 있는 무료 반품이거든요. 네네네. 여름에 휴가철에 이제 구명조끼 몇 개를 이렇게 구입하셨다가 네. 반품을 내놓으셨는데 누가 봐도 이건 바다에 들어왔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그렇게 반품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게 반품이 되면 수입으로 잡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는 뭐 그런 게 아예 없고 예. 회사에서도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회사에서
회사에서도 엄청난 손해일 건데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악용하시는 사실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그런 것들은 조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으셨군요. 예, 역시 뭐 여러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은 이 이야기도 모르고 넘어갈 뻔했네요. 우리가 이 이야기들 좀 상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9092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게 맞는 건지 좀 여러분 두 분이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가입도 안 해줍니다. 예, 동료가 죽어나가도 말하면 잘립니다. 엘세 택배 입장은 뭐 이렇습니다고 보내주셨는데 아 잠깐만요. 이게 좀 사실입니까? 제가 좀 잘못 보고 잘못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니죠? 사실입니다. 이 산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이 산재보험이 특수고용 노동자도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법률적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그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이. 어떤 예외 조항? 본인이 네. 산재를 가입하지 않겠다고 서명을 하게 되면 네네. 그 산재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안 들어도 되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쓰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아. 이 사업 이 고용주들이 네. 그 사람들이 산재보험을 포기하게끔 주변 환경을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예, 산재보험을 들고 싶어도 예, 주변 예. 환경이 그렇게 뭐 예를 들어 눈치 나는 보여서 못 드는 거죠. 나는 안 들을 예, 예. 거야. 그거 들으면 뭐해? 예. 그거 들으면 안 좋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예, 예. 몰아간다라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본인이 서명을 하게 되면 예, 예. 그걸로 끝이에요. 아 나 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예. 1년 뒤에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혹시라도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사고 나면 큰일 나면 알면서도 주변 분위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아 저는 이거 무슨 예, 말인지는 알 것 예, 같아요. 예, 예. 예예예. 아 그렇게 해서 산재 가입도 잘 안 되는 현실을 아 여러분의 두 분의 입을 통해서만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산재 가입이 왜 안 돼? 다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보상을 못 받아?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좀 보람되는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때요? 배달하시다 보면 그래도 뭐 수고하신다고 물이라도 좀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좀 주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예. 많이 계시죠? 예, 요즘 이슈가 되시니까 예. 여기저기 그냥 대문 앞에 먹을 것도 많이 챙겨주시고. 아 대문 예, 앞에 예. 뭐 너무 어떤 감사하고. 거 주로 많이 챙겨주세요? 요새 뭐 초콜릿, 뭐 우유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시원한 물 같은 것도 넣어주시고 앞에다 놓고 기사님 드시라고 써주시고 이런 진짜 고마운 고객들이 너무 많이 늘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로서는 뭐 그런 분들을 봐서라도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또 이렇게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시민의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예, 생각도 예. 들고 마음이 또 따뜻해집니다. 네네. 어떠세요, 정진영님께서 이런 또 예. 좋은 일 많으셨죠? 그런 예. 분들도 많으시고 굉장히 그런 뭐 별거 아니지만 음료수 하나 그다음에 뭐 과자 하나 요거 별거 아닐지 몰라도 저희한테는 엄청난 감동이고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인데 그냥 네. 훅 던질 수도 있는 거를 저희는 그런 거 딱 있으면은 정말 정직하게 딱 이쁘게 저희가 문 앞에다가 잘 모셔드리거든요. 네네네. 이런 거는 뭐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예. 도움이 되고 아니 그리고 뭐 저도 사실 그 중국집에서 그 뭐 그릇 한번 씻어오면 9만도 준다고 해가지고 씻어왔더니 진짜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쓰는 것도 네, 예, 맞습니다. 좋은 친절이다. 뭐 그런 네, 생각이 네, 좀 네, 네. 들기는 합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좀 마음 써주시고 아까 우리 또 양영호님께서는 시골에 배달 가시면은 예, 예. 반찬을 안 사신대요. 그렇게 반찬을 또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예. 거의 반찬 안 사고도 먹을 정도로 상추, 뭐 쑥갓 이런 거 그냥 담에 있는 거 그냥 따가라고도 하시고. 그러시다면서요. 자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따가. 예. 서리에 가라. 예, 뭐 그렇게 또 나이 드셔서 못 따드리니까 그냥 따가시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몇 개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자 9082님이 친절은 빠른 배송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의 설렘도 좋은데 기사님들의 목숨값으로 빠른 배송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문자도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진 못하지만 응원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메시지를 보시면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예. 저는 뭐 이렇게 따뜻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저는 너무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네. 좀 앞으로 이 관심 지속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잖아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정진용 님도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심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월급 받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저희를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예, 당연히 이제 저희가 감사하게 이렇게 월급 받고 하고 있는 거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피땀, 피눈물이 아닌 땀과 눈물만 있어야지 피가 더 이상은 섞이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또 오늘 정진영님께서 또 밤에 일하러 가셔야 되고 또 양영훈님께서 또 전주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소중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이 택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시민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택배 노동자분들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택배 사고에 대한 가끔가다가 그 댓글들을 보면은 제가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정도의 말들이 많아요. 뭐 다 그렇게 일하는데 왜 너희들만 이렇게 난리냐라는 제가 글을 얼마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일하는 것이 맞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일이 아닙니까? 예. 모든 불합리한 노동의 환경을 바꿔나가야 한다. 뭐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배달해 주신 택배 기사님들에게 좀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9092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목숨가십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천만의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편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